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이마르 부친이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 했다라고 통보했다라는 레키프 기사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럽의 유력 매체들은 여전히 네이마르의 이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관련 보도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키프에서 어제자로 그 네이마르가 일요일 보드진에게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라고 보도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5월 초에 집 앞에서 대규모의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들이 시위했던 거, 그 당시에 구단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엘클라피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네이마르 부친인 네이마르 시니어, 그러니까 사실 네이마르는 네이마르 주니어거든요. PL 브라질이라는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떠나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레키프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레키프가 아니다. 그들은 레 페이크이다. 여기서 레가 이제 그 프랑스어로 더라는 의미거든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레키프가 네이마르 보도를 했을 당시에 이적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같은 날 유튜브 채널에다가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건 비밀이 아니다.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복귀에 열려있다. 네이마르의 에이전트인 자비와 라포르타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있긴 하다. 다만 아직 그 기다려야 한다라고 조금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이마르 부친이 레키프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곧바로 네이마르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네이마르 팬 계정에서 잘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 내용과 맞는 내용인 겁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서 들어봤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파리 생제르맹과 네이마르는 서로 결별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보장된 거라던가 진전이 된 거라던가 그 성사된 게 아니거나 네이마르가 요구한 게 아니다. 레키프에서 요청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라고 로마노 기자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건 감정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과 네이마르 모두 결별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 신임 감독인 엘리케 역시도 좋은 제안이 온다면은 네이마르의 이적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네이마르 이적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바르셀로나가 그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차비 감독이 네이마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뭐 로마노 기자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는 이적 조건을 알고 있고 네이마르의 의도 역시 알고 있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MLS 그 중에서도 특히 로스앤젤레스로부터 확실한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또 이제 그 사우디의 관심은 있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소식통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은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 쪽에다가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거는 두 당사자 사이의 감정일 뿐이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스카이 스포츠 수석 기자인 카베 솔레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여름 네이마르에 대한 이적 제안을 들을 것이다. 구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5천만 파운드, 하나 약 800억에서 8천만 파운드, 하나 약 1,300억 사이의 제안을 들을 생각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더 젊고 굶주린 새로운 팀을 구성하려고 하면서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의 시대는 끝났다. 음바페는 공식적으로 판매 가능하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현재 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적료 지출도 쉽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그 셀러리 캡 이슈까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더라도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 영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그 마테오 모레토 기자, 저희가 이강인 선수 소식을 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인용했었죠.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 기자인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하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네이마르가 떠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로마노 기자 얘기랑 똑같죠. 양측 모두 결별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케는 네이마르의 이탈을 막지 않는다. 다만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는 거의 배제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네이마르에게 더 힘이 실리는 옵션은 MLS이다라고 한 겁니다. 프랑스의 라디오 매체죠. 상당히 여기도 공신력이 높은 걸로 유명한 RMC 스포르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정보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이번 여름 네이마르와 결별하고 싶어한다. 선수 역시 파리 경영진들에게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이적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와의 결별을 원한다라고 제목을 올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조금 부제목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올린 건데요. 부제목 자체가 뭐냐면요. 네이마르가 떠나지만 어디로 가? 인 건데요. 만약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복귀를 원한다면은 그는 차비의 계획하에 있는 선수가 아니기에 그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는 걸 다시 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은 첼시와의 대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프리미어리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네이마르 가족은 브라질 클럽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은 네이마르 본인이 여전히 주요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브라질로 복귀하는 걸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RMC 속에서는 이제 그 첼시행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첼시 전담 기자인 니자르 칸셀라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포체티노의 결정에 따라서 첼시는 네이마르 영입을 배제했다라고 제목을 올린 겁니다. 첼시와 포체티노는 더 이상 네이마르 영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여름 첼시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고려했을 당시에 영입 대상에 고려되고 있었지만 현재 첼시의 영입 기조는 바뀌었다라고 한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마찬가지로 첼시도 젊고 유망한 선수들로 리빌딩에 나서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이마르가 첼시가 원하는 선수 프로필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레키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걸로 유명한 로익 탄지 기자가 아리라는 네이마르가 본인들이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우디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하는 네이마르를 꿈꾸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파리와 네이마르는 서로 결별하길 원한다. 둘은 공통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남아있지만 구단 역시 그가 떠나는 걸 원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리는 베라티로부터의 이적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파리가 원하는 이적료를 지불한 구단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랄이 네이마르와 베라티를 동시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로이탄지 기자가 기사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이마르는 사우디로의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앞에서 RMC 스포르트에서도 네이마르는 아직까지는 경쟁력 있는 상위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풋메르카토의 상당히 그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 산티아우나는 아리랄이 네이마르 영입 이후에서 그의 부친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의 부친을 만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고 싶어한다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스페인 쪽에서 하나의 묘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꼼수가 나옵니다. 스포르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바르셀로나에 도착할 수 있다. 사우디 클럽은 네이마르와 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게 한 시즌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가 임대로 뛰고 사우디에서 선수 생활 말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로이탄지 기자도 스페인 쪽에서 계속 사우디 이적 후 바르셀로나 임대를 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러면은 너무 자선 행위를 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실제 그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랑 연결됐을 때도 사우디로 가서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에서 추가적으로 네이마르 영입을 위해 차비 에르난데스와 그 라포르타 사이에 미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라포르타가 차비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이마르 영입은 클럽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다. 왜냐면 네이마르가 스타 플레이어니까 오게 되면은 유니폼 판매가 많이 될 거잖아요. 현재 그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이마르 같은 스타가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포츠적인 부분에서도 네이마르가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할 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바르셀로나 그 유력 매체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차비 감독은 네이마르 같은 유형보다는 만약에 그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이 실패한다면은 토트넘 공격형 미드필더인 로세소 영입을 원한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차비 감독은 공격수 유형의 측면 자원보다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측면 자원을 원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그 바르셀로나하고 토트넘이 오늘 새벽에 감페르컵을 치렀잖아요. 당연히 이제 네이마르와 관련한 질문들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그 차비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특정 선수의 이름이나 옵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네이마르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 다만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부터 이적 시장 마감 시간인 8월 31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RMC 스포츠에서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훈련에 불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마르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내전근 쪽에 조금 경미한 통증을 호소를 했다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베라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베라티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선수 다 뭐 경미한 부상인 만큼 주말 경기 출전 가능성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뭐 현 시점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 생제르맹은 벤피카 공격수 하무스를 임대에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피셜이 뜬 건데요. 이게 2024년까지인 거는 임대 영입이니까 그런데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완전 이적 조항이 있다라고 하죠. 이건 의무 영입 조항이니까 내년 여름에는 무조건 발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유력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기본급 6,500만 유로에 1,50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된 총액 8천만 유로의 이적료라고 하죠. 지금까지의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료가 맞으면은 네이마르를 판매할 생각이 있고 네이마르 역시도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노 기자의 얘기대로 이적 시장 끝까지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까지는 잔류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무언가 획기적인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가 안수 파티를 팔아서 이적료를 벌어들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영입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MLS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가 원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현 시점까지는 잔류가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네이마르가 잔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